KF-21의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 위주인 블록 1 개발에 8조 1천억 원, 2026에서 2028년 공대지 능력을 주로 개발하는 블록 2에 7천억 원 등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이 들어가고 총 120대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8조 원에 달합니다. KF-21은 K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중단급 4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데 5세대 전투기의 특징인 스텔스 성능을 일부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국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길이 16.9m, 높이 4.7m인 KF-21은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크고 F-15 및 F-22보다는 작습니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KF-21은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본격적인 전투기라는 의미 외에 다른 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장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산 미사일을 만들어도 이를 미국에서 수입한 F-15K, F-35 전투기 등에 장착하려면 수백억 원 이상의 엄청난 체계 통합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우리 미사일의 소스 코드 등을 미국에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KF-21을 개발함에 따라 이제 이런 비용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KF-21에는 여러 국산 무장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국산 무장으로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상승 단계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이 꼽힙니다. 공대업 유도탄 -1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공대업 미사일은 직경이 400mm급이고 덕티드램제트로 추진되며 데이터 링크 기술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음속 공대업 미사일의 성능은 마하 2월 5일 이상이며 사거리는 25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게는 3,000파운드 즉 약 1.36톤 미만으로 전해집니다. 무게가 3,000파운드 미만인 것은 KF-21 무장 장착점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최대 한계가 3,000파운드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업 미사일과 주변국 국가들의 동급 미사일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국산 초음속 공대업 미사일이 일본의 ASM-3 대비 직경이 50mm 더 크며 대만의 함대함 및 함대지 초음속 미사일인 승평 -3 직경 460mm보다는 작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거리는 향후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ASM-34 승평 -3보다는 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SM-3의 사거리는 200km, 승평 -3의 사거리는 150km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 요격이 쉽지 않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해 8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해 공식화됐습니다. KF-21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서울 상공에서 25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됩니다. 우리 군은 공대함 유도탄 -2 기술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21에서 발사한 고속 미사일로 요격하는 무기도 개발 중입니다.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북한 땅 위에 떨어지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북한의 실제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개발되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요격이 어려운 북한 신형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도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 당국은 미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는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로 북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엇 팩3 미사일과 천궁2 개량형 미사일 등으로 북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도록 되어 있어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되어 왔음에도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단계 요격이 가장 이상적임에도 개발이 늦어진 것은 미사일의 상승 단계 비행 시간이 1에서 5분에 불과해 탐지부터 요격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간 및 종말 단계 요격 무기들이 집중적으로 개발, 배치되어 왔습니다. 이지-3에 배치된 SM-3 미사일이 대표적인 중간 단계 요격 무기입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 요격은 진짜 탄도와 가짜 탄도를 구분하기 어렵고 거리도 멀어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말 단계 요격 무기는 주한미군에도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엇 팩3 등이 대표적인데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파편이 아군 지역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너무 짧아 실패 위험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미사일 방어청 DMA는 탄도미사일 요격의 가장 이상적인 방책이 상승 단계인 것은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 단계에서는 대응책이 동원되지 않는 데다 미사일 탄두가 지정 표적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발사된 북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KF-21 등의 표적 정보를 보내면 KF-21이 요격탄을 발사,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KF-21의 핵심 타격 무기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는 아직 명확한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공동으로 오는 10월을 목표로 4년간의 탐색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업체 주도로 미사일을 개발토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기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무리할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2029년부터 KF-21 블록 2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이내에 사실상 개발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유사 무기체계 개발 기간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낙관적인 계획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유사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JASSM만 하더라도 개발 및 성능 검증에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자칫 공대지 능력을 갖춘 KF-21 블록 2가 양산되었는데 탑재할 미사일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투트랙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체계 개발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군이 240여 발에 달하는 타우러스 35K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KF-21에 빠르게 통합해 운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 전투기의 전력을 조기에 상승시킬 수 있고 더불어 KF-21에서의 운용 노하우 확보를 통해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개발 및 예산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